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2주차가 됐습니다. 참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대로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한 학기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대학에 근데 처음 들어와서 신입생으로서 기대도 컸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 한 주 앞에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정녕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국가적으로 재난 상태임이 틀림이 없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처음 겪는 대학 생활이고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현실은 현실이고요. 집중해서 이 시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주차는 이제 제 8장 함수입니다.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함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요. 모듈화, 모듈 아시죠? 여러분은 레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듈화, 그 다음에 함수의 개념, 그 다음에 그거 함수의 장점에 대한 것도 할 거고요. 함수의 구조, 그럼 함수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느냐, 그거에 대한 걸 할 거고, 그다음에 함수의 호출과 반환값, 인수와 매개 변수에 대해까지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의 원형, 뭐 기타 우리가 쓰는 라이브러리 함수, 수많은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함수죠. 그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매개 변수까지, 인수와 매개 변수까지 할 겁니다. 자, 함수가 왜 이 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전체 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들을 묶어서 기능들을 묶는다는 게 이제 그 함수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함수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덩치가 큰 거는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공동의 작업을 하죠. 그럴 때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C 언어는 함수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함수 그 자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함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모듈. 여러분들 레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레고. 모듈이라는 건 독립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프로그래밍이라는 뭐 단어도 쓰는데요. 모듈 개념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죠. 지금에 있는 그 고급 언어들은 다 이 함수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듈러 프로그램의 장점은 각 모듈들은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그 자체마다. 그다음에 다른 모듈과 독립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요. 또 모듈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레고 블럭 같은 그죠? 블럭들이 있는데 이 블럭 하나하나가 바로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모듈이고 이거 자체는 곧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묶느냐, 함수들을 그게 곧 전체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모듈은 곧 함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뭐 10분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뭐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죠?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좋은 이 모듈들은 다 모듈화 시켰고요. 그것들 다 우리가 함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예, 그래서 모듈은 곧 함수다.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 펑션이죠. 그래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호출한다고 그래요. 예, 사용하려면 호출을 합니다. 그걸 펑션 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펑션, 그 함수를 부르는 거죠. 호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펑션 컬을 하게 되면 이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함수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함수는 입력을 받으면 출력을 생성합니다. 즉, 입력과 출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가장 큰 개념이에요. 예. 함수는 여기 보면 add라고 돼 있죠. add 한 다음에 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dd 덧셈 함수 같네요. 그러면 입력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연산하거나 어떤 처리를 해서 최종 출력하는 부분이 있죠. 즉 함수는 입력이 있으면 꼭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출력이.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이게 함수의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들은 꼭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철칙이 있는 게 입력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즉 출력 결과는 꼭 하나여야만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예, 법칙이고 그거를 머릿속에 잘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잘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함수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그죠? for문이란 건 반복문을 썼습니다. for문은 뭐였죠? 횟수 반복이죠. 횟수 반복.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요거 좀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printf에서 별을 찍는 거를 10개의 별을 출력하는 코드예요. 그거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걸 또 한 번 해요. 또 똑같은 걸 또 한 번 해요. 이렇게 나열해서 프로그램을 짜도 됩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에다가 쭉 나열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예. 이런 부분을 극단적으로 싫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한다? 똑같은 거를?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하나 묶어서, 그죠? 모듈화 시키면 됩니다. 요거를 요 반복하는 이 동작을, 기능을 모듈화. 하나의 피스 조각으로, 모듈 조각으로 만들면 어떨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함수이고, 그 모듈화 시키는 거를 함수화 시킨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예.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도 이름을 갖습니다. 그죠? 보니까 void 한칸 띄고 print underbar star 한 다음에 가로를 쳤죠. 그죠? 요 형식은 main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main 인테자 한칸 띄고 main void 그죠? 요 형식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블럭으로 그죠? 중괄호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프로그램 인테자 i 한 다음에 폼은 10번 별표를 찍는 이 부분을 요렇게 이 부분 안에다가 그죠? 이 블럭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정의한 거를 자 메인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print underbar star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 하고 세미콜론 붙였죠? 세미콜론 붙인 거는 명령입니다. 실행하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아까 그 포문, 그죠? 요 포문을 요걸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한 줄로 끝났죠? 예. 두 줄일 걸 한 줄로. 자,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에서 나열합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을 써주는 걸 우리가 함수의 호출, 펑션 콜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바로 요 함수가 실행되는 요 기능을 수행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게 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안에 요 printf 있죠? 요것도 함수예요. 예, 요것도 printf, 이것도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우리가 printf 한 다음에 가로 이렇게 열고서 그 안에다 뭘 넣잖아요. 예. 요것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름을 기입해 줌으로써 이게 함수 호출인 거고요. 이 printf라는 함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 별표를 찍으려는 걸, 이 코드를 여기서 장황하게 쭉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름만 부름으로써 펑션 콜을 함으로써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묶음들 모듈을 그래서 모듈화 시킨다. 묶어서 모듈화 시킨다.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코드가 너저분하게 나열되는 것을 방지하죠.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함수의 장점.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가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중복되죠? 이거 포문을 이런 식으로 중복시킬 거를, 그죠? 한 줄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중복을 막을 수 있고요. 근데 한 번 작성된 함수는, 자, 여기서 한 번 작성했죠? 예. 한 번 작성된 이 함수는 어때요? 여러 번 부르고 있죠?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면 전체 프로그램을 모듈로 나눌 수 있어서 개발 과정이 쉬워지죠. 예, 그 다음에 체계적이 되면서 유지 보수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뭔지만 알면 이 함수가 이렇게 한 줄씩 씀으로써 대단히 효율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때 고치기도 쉽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하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코드의 중복을 막을 수 있고, 한 번 작성된 함수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쉬워지고 체계적이 되면서 유지 보수도 쉬워지게 됩니다. 인식하기 좋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들로 사실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테자 메인 가로 열고 보이드 가로 닫고 했던 걸 제일 처음에 이 메인 함수 자체도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함수를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메인 함수에다 이렇게 read 언더바 데이터, 뭐 데이터를 읽는 그런 처리하는 함수인가 봐요. 네, process 언더바 데이터 함수, 어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네요. 네, print 언더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 같아요. 이렇게 메인에서 리드하고 처리하고 프린트하는 여기 세 가지를 함수를 기입을 했어요. 그러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오고 처리하고 오고 함수의 이름을 기입하는 게 함수 호출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그 다음 거 수행하고, 함수 부르면 함수가 불러주면 이쪽 함수를 처리하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이 함수들을 좀 메인 프로그램이 함수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묶었죠?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내가 함수를 만들 수도 있죠. 만드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어요. 아까 printf 같은 거. 그죠?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갖다 쓰죠. 이 printf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include, 그죠? std
io 점 헤더를 include 했었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다라고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다뤄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제공하지 않는 함수들은 우리가 갖다 쓰는 거고, 이 사용자는 나를 포함한 나 포함. 내가 다 짤 수 있지만 또 전 세계에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짠 거를 갖다가 가져서 쓸 수가 있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간 점검 해볼게요. 함수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제일 적습니다. 소스 코드의 중복성을 막는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이런 거고. 함수와 프로그램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이란 건 함수의 집합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을 이루는 모듈의 역할이 바로 함수다. 자,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도서관, 라이브러리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좀 보죠. 여기 함수의 정의인데요. 함수에는 헤더가 있고요. 펑션 헤더. 그 다음에 몸체가 있습니다. 펑션 바디. 그래서 헤더가 바로 이 부분이 헤더입니다. 요거 인테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다음에 가로 열고 인풋 되는 것들. 여기 보시면 add라는 함수고요. 입력으로 3이라는 것과 7이라는 걸 받을 건데요. 이걸 각각 변수로 x, y라고, 여기 3이 올지 5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을 받겠다 해서 x, y 변수로 받겠다. 이렇게 대칭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자, 앞에 있는 인테자는 출력의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데 이게 인테자형 데이터다. 이건 하나만 대응됩니다. 요렇게 정의한 걸 우리가 함수 헤더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있는 걸 우리가 body라고, 함수의 body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자, 출력의 형태,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개 변수라고 얘기나, 우리 매개체라는 거 알죠? 매개체. 그런 것처럼 변수에도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입력받는 변수를 이걸 우리가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 줄을 우리가 함수의 헤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래서 이게 함수의 시작, 종료를 의미하죠. 우리 메인 함수 똑같죠? 그 다음에 인테자 result 한 다음에 변수 선언하고 처리를 하죠. 이 부분 함수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중괄호, 이 부분은 우리가 함수의 몸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부분을 변수로 표시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 출력이죠. 출력은 함수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함수가 여기 return, result 하잖아요. 요거를 반환, 함수가 끝나면 종료하면서 토해내는 거죠. 출력 결과 값을. 그걸 우리가 반환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환형은 인테자가 올 수도 있고요. 더블 형태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 형태가 없으면 보이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드. 우리 메인 함수 쓸 때 이거 봤죠? 메인 함수는 이런 형식이죠. 인테자 메인, 그다음에 void. 자, 함수의 바로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부분이 뭐죠? 입력이잖아요. 입력. 입력 부분에 void가 쓰여 있으면 이거는 입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메인 함수는 입력이 없죠. 대신 출력은 있죠.
언제 있느냐? 중괄호 해서 어디? 리턴 재료에 우리가 메인 함수 쓰면 리턴 제로라고 해서 정상적인 종료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바로 이 0값이 여기로 반환되는 겁니다. 0값도 인테자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자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이드라고 메인 함수를 정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스퀘어 제곱근 구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인테저형으로 반환하겠다. 컴퓨트 언더바 에버리지라고 하는 더블형으로 반환 출력 결과값이 실수로 더블형 실수로 반환되겠구나 하는 거고, 보이드 하면 반환값이 없는 함수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입력을 받고요. 리턴 리절트를 하면서 출력으로 이렇게, 그죠? 반환을 하는 겁니다. 반환. 결과값을 반환. 이 반환되는 건 뭐죠?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이거 값. 어쨌든 우리 출력 결과값이 결과값의 반환형은 이렇게 변수 없이 데이터의 형태만, 데이터 타입만 적어줍니다. 네. 자, 매개 변수입니다. 예. 매개 변수가 뭐죠? 변수인데 매개체 변수예요. 얘를 매개체로 해서 입력을 받겠다. 그래서 매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측에 써여진 이 변수, 그러니까 요 n은 매개 변수고요. 어떤 데이터를 받느냐? 인테저 데이터를 받는 변수다. 그래서 인테저형을 갖는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더블형으로 선언했죠. x와 y는 얘네는 더블 형태로 데이터를 받는 매개 변수 x와 y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드 없죠. 입력이 없나 봐요. 입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출력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체, 그죠? 자체만 갖고도 됩니다. 예, 이런 형식도 가능합니다. 예. 보니까 get 언더바 커서 언더바 타입이네요. 그래서 커서의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반환하는 게 없죠. 예, 어쨌든 입력이 없고 반환도 없다. 그러면 보이드로 써주시면 됩니다. 보이드로. 예. 그래서 정확히 매개 변수라는 거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예요. 예. 예.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요 데이터를 담는 그릇. 예. 입력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죠. 받으려면. 예. 그래서 함수에 쓰이는 입력 부분의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함수를 프로그램의 이론 하나의 모듈, 부품, 그죠? 피스 조각으로 가정해 보면요. 어쨌든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입력이 없고 출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기본적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입력 여러 개와 출력은 단 하나. 예, 이게 함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리턴 하는데 리턴을 두 개를 줄 수가 없어요. 예, 하나 값만 줘야 됩니다. 변수는 두 개, 세 개, 매개 변수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리턴, 반환되는 값은 꼭 하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함수의 호출과 반환. 우리가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 이걸 우리가 펑션 콜, 함수 호출이다. 함수 호출되면 함수 안의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죠?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호출된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보시죠.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sum 이란 변수에
add라는 함수를 불렀고요. 2와 3이란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줬네요. 예, 그러면 요 add라는 함수가 호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add 함수를 실행하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다 끝나면 값을 반환하죠. 그 값을 지금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메인에서는 받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호출되면 함수로 가서 함수의 문장들을 실행하고 반환하면 다시 그 위치로, 메인의 그 위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값을 전달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함수의 호출과 반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예, 호출이면 함수 시작, 함수 끝나면 결과값 반환. 어쨌든 결과값이 없더라도 반환은 하는 겁니다. 보이드를 써가지고. 하지만 결과가 없을 뿐이지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는 입력과 출력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함수들은 그래서 대부분 메인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다 라고 하니까 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의.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었다. 그건 메인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메인 함수 위에다가 적어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다.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여기 지금 프린트 언더바 스타스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었죠? 그럼 요게 보니까 요건 뭡니까? 아, 별을 30개 출력 하는 동작을 하네요. 그죠? 예, 그 동작하는 함수가 바로 프린트 언더바 스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보면 프린트 언더바 스타 그러면 여기서 이 줄에서 뭐가 돼요? 예, 30개, 그죠? 이 별을 30개 쭉 찍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함수가 이제 끝나면 다시 이 자리로 오죠? 그 다음 printf문을 수행하죠? 예, 여기서 한 칸 띄고 여기다 이제 hello world를 쓰겠네요. hello 어쩌고 한 칸 띄고 일로 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언더바 스타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별을 30개 이렇게 작성하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f \nm은 하면 여기로 오겠죠. 예. 그리고는 메인 함수를 끝나네요. 결국 출력은 이렇게 나오죠. 즉, 요 30개 찍는 걸 우리가 print 언더바 star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 우리 printf 자체도 함수예요. 그죠? printf라는 것도 자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뭐 xx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했다. 이게 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다. 함수입니다. 함수. 다 함수예요. 자, 메인도 함수죠.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전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함수죠. 함수들로만 연결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함수 만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함수 만들어놓으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갖다가 모듈처럼 쓰기만 하면 구성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와 매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수, 뭐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죠. argument. 인수, 실인수라고도 하고요. 실매개 변수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실매개 변수라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예, 매개 변수가 있고 실제 매개 변수다.
그러니까 인수, 아규먼트는 그냥 실제 전달되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잠시만요. 실제 데이터, 실제 전달되는 값,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개변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형식 인수 또는 형식 매개변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변수, 함수에 쓰이는 변수요. 함수에 쓰이는 변수를 우리가 함수 입력 부분을 쓰면 입력으로 쓰이는 변수죠. 입력으로 쓰이는 변수. 입력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우리가 뭐다? 매개 변수다. 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미터. 그래서 보면은 자, add라는 우리가 계속 이제 add 함수를 드는데요. 자, 인테저 x, 인테저 y. 그래서 이 x와 y 함수의 헤더에 이게 정의를 해주면 메모리에 이 x라는 변수가 생성이 돼요. 우리가 아까 함수를 만든다 그랬죠?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이건 함수를 만드는 건데 이때 함수 만들어서 요렇게 인테저 x, 인테저 y라고 써주면 뭐다? 비로소 메모리에 x라는 변수와 y라는 매개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함수가 입력받는 데이터를 담을 그릇을 메모리에 생성하게 되죠. 자, 만들었고요. 메인 함수에서 이제 add 해가지고 호출했습니다. 호출하는데 이제 입력에 뭘 넣어야죠. 그죠? add라는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정의를 했잖아요. 두 개를 입력받겠다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그게 그 데이터 2하고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전달시키는 값을 우리가 인수, 그래서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함수를 만들면서 내가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야 라고 매개 변수를 만들었어. 이걸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인수를 담을 그릇이다. 예. 그래서 실제 메인에서 전달되는 실제값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고요. 이 인수를 담을 그릇, 인수를 담을 그릇이죠. 인수를 담는 또는 인수를 담을 변수를 우리가 뭐다? 매개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게 담겨지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서 내가 인풋을 2개 받아야지. 그래서 만드는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실제 데이터를 함수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줍니다. 이 실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해서 인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죠. 2를 먼저 썼기 때문에 먼저 쓴 게 이제 먼저 만들어진 매개 변수 x에, 3은 그 다음 만들어진 매개 변수 y에 순서대로 들어간다. 대칭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와 매개, 어규먼트와 파라미터 이 개념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했어요. 함수는 입력이 있고 결국 뭘 내기 위한 거예요? 결과값. 결국 우리가 모든 처리는 결과값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그 결과값을 함수가 종료되면서 뭐한다? 반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return value라고 얘기하고 반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출된 함수가 호출한 곳으로 작업의 결과값을 전달. 그죠? 종료하면 호출된 곳으로 다시 가죠. 종료 마무리하고. 그걸 우리가
반환값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입력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및 매개 변수는 여러 개가 가능하지만 반환값은, 함수가 결국 출력으로 내는 값은 뭐다? 하나.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가능합니다. 두세 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되는 거고. 자, 여기 우리 메인 함수에서 뭐 쭉 쓰다가, 그죠? 인테자 메인 함수입니다. value라는 것도 이제 선언이 뭐 돼 있겠죠. 뭐 인테자나 이런 걸로. 자, max라는 함수가 호출을 당했습니다. 인수로 10 하고 20을 갖죠. 그럼 max라는 함수로 딱 호출돼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이 담기고요. 여기에 이제 y에 20이 담기겠죠. 예, y라는 매개 변수에. 그럼 이제 max는 뭐냐면, if x가 y보다 크냐? 그러면 큰 x를 뭐 한다? return 반환해라. 함수 종료하고. 그럼 그게 value라는 메인 함수에 있는 value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y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큰 수인 y를 반환해라. 이렇게. 어때요? return은 이게 두 개 같지만 if문에 따라서, 그죠? 조건에 따라서 반환되는 값은 하나만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입력 여러 개일 수 있지만 결과값이 3 이러면 이렇게 하나만 반환된다. 이 반환값,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환값, return value입니다. return value. 자, 그래서 가능한 리턴 문장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많이 썼죠. return 제로, 정상적으로 메인 함수가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그냥 0만 써도 되고요. 이렇게 가로를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 이게 좀 많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아예 이렇게 수식으로, 수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반환값이 없으면 리턴만 하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함수가 뭐 보이드, 그죠? 출력을 보이드로 갚는 뭐 그런 함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이드로 반환값이 없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함수들은 끝날 때 이렇게 리턴으로 만 써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규칙이에요.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함수는 보이드가 써 있으면 여기가 출력 타입인데 반응값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에러를 막는 겁니다. 자, 반환값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반환값 예제. 그죠? 입력한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찾는 함수. 우리가 아까 해봤어요. 그죠? 예, 큰 수를 찾는 함수입니다. 함수 예제. 자, 큰 수를 찾는 거니까 max라고 우리가 할게요. max, 큰 값. 자, 이제 함수를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죠.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우리가 scanf나 printf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언했고요.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썼는데, 자, 그 위에 함수들은 메인 함수 위에 작성을 한다. 그죠? 그걸 우리가 함수의 정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함수는 이제 인테자 뭐예요? 반환값이 정수구나. 그죠? 반환값이 정수구나. 하는 거고. 맥스 썼어요. 이건 이름입니다. 이름,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입력으로 하나, 두 개 변수를 썼네요. 매개 변수 x와 y. 그리고 얘네들은 뭘 받는다? 인테자를 입력으로 받겠구나. 그래서
저걸 이제 매개 변수,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요 헤더만 봐도, 아, 인테저로 반환하고, 입력을 인테저로 두 개를 받겠구나. 그리고 쓰여있는 매개 변수는 x와 y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max는 아까 해봤죠? 받은 값 중에 이제 x가 크냐? 그럼 x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고 y가 크다 그러면 y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반환돼서 가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max라는 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 이제 메인 함수로 가면 됩니다. 짠. 메인 함수에서는 인테저 a, b 두 개 변수를 선언했고요. 정수 입력을 이제 두 개를 받아야죠. 정수를. 그래서 프린트 친절하게 printf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래갖고 scanf 이거 저기네요. 좀 고칠게요. 예. 자, 그래서 scanf 언더바 s로 이제 정수 하나를 받고요. 또 정수를 입력하시오. 예, scanf로 이제 받은 거를 각각 A와 B로, 그죠?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수를 선언했네요. 인테저 라거. 예. 그래서 라거는 자, 맥스 함수를 여기서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함수의 호출, 그죠? 호출 됐죠?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게 됐을 때 그 맥스 함수가 자 사용되겠죠? 예, 호출돼서 맥스 함수로 쫑 갑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게 좀 가렸는데요. 자, 맥스 함수에 지금 넣은 인수가, 그죠? A하고 B 변수예요. 변수 값이에요. A 변수 값, B 변수 값. 그거를 넣었어요. 그게 여기, 그죠? A는 여기 X에 들어가고, B는 Y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 값 비교해가지고 큰 수를 리턴하죠. 그 값이 어디로 간다? 예, 이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이제 최종 printf 더 큰 값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 라거라는 변수의 값이 여기 출력되겠죠. 예.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2를 입력했다. 정수 입력 첫 번째 2라는 수를 입력하면 A라는 메인 함수 A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3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큰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실습을 실제 한번 코드 짜서 해보죠. 이거죠.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include stdio.에다 했고요. max라는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x와 y 매개 변수 받아서 큰 녀석을 리턴한다. 요게 이제 요 함수가 큰 수를 반환하는 함수죠. 함수 이름 max. 그죠. 그랬고 이렇게 메인 함수 위에다가 써줬어요. 그 다음에 자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두 개 정수 입력받아야 되니까 a, b라는
변수 선언해줬고요. printf를 통해서 이렇게, 그죠? 한 번, 또 두 번, 그죠? 하쇼라고 나왔어요. 그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서 또 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이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언해도 돼요. 이 변수가 사용되기 전에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일반적으로 맞지는 않고 사실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좋죠. 그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요 라고라는 변수는 max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뭐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결국 결과값은 이제 출력하죠. 요 변수 값을 여기에 그죠?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자, 해볼까요? 빌드. 어, 이게 잘못 적었네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이 나왔네요. 자, 아, 이게 빠졌네요. 그죠? 예,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예, 이거 뺐습니다. 자, 다시 빌드를 해볼게요. 예, 성공했고요. 자, 한번 해보자. 디버거. 자, 왜 안 나오죠? 좀 뭐 문제가 있나 본데요. 왜 이럴까요? 아,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칸을 급히쳐다 보니 다시. 자, 여기요. 8. 예, 이제 나오죠. 요게 아까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미지 받고 한 칸 띄워줘야 돼요. 예, 근데 바로 엔터를 치니까 지금 이 부분을 수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땄다, 그죠? 쌍따옴표 이 사이에 표시한 이 한 줄, 그죠? 이 스페이스 이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일단 계속 해보죠. 예. 자, 이번에는 9. 자, 어떻습니까? 예, 더 큰 값은 9입니다. 라고 해서 예, 종료가 됐어요. 자, 여러분 프로그램 이렇게 짰는데 여기서 좀 더 줄여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조금 더. 그래서 자, 이거죠. 이 함수. 그죠? 뭐가 있을까요? 그 프로그래머는 이 반복적인 문장들을 많이 싫어해야 됩니다. 예, 결국 그거를 함수로 만들면 되니까요.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 아닌가?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예. 얘네도 printf 정수를 입력하시오 하나 받고 정수를 입력하시오 하나 받고 이거 반복적인 동작이잖아요. 이거를 묶어서 이거 하나를 묶어서 예, 요거를 묶어서 모듈화 시키면 되죠. 함수로 만들면 어때요? 예, 함수로. 자, 이걸 뿅 빼서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저는 get 언더바 integer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니까 정수값을 입력받는 함수다 라는 거고, 이 녀석은 입력 없어도 됩니다. 그죠? 입력을 여기서 받으면 되니까. 대신 출력은 있겠죠? 값을 반환해야 되니까. 그죠? 이걸 하나 만든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을 띄워서 그대로 갖고 왔죠? 여기 그대로 입력하죠. 아이고. 그래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자, integer 언더바 get 언더바 integer라고 함수는 integer n 뭐 이 함수의 내부에서 쓰이는 변수죠.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셔야 한 다음에 이 n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n을 scanf로 받은 저장된 n을 반환, 그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정수의 합을 구하는 예제네요. 아까는 이제 맥스에서 큰 수를 했는데, 그죠? 합은 뭐 이렇게, 그죠? x와 y 받아서 두 수의 합 반환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 재밌죠? 그래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저는 사실은 의도가 이거였잖아, 이거. 그죠? 이거. 그럼 얘를 하나 만들자. 자, 얘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이런 소리. 네, 여기가 get 언더바 아이고, 어디 간 거야? 네, get 인테저고요. 여기는 void 됐고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죠? 자동으로 만들었죠? 자, 요걸 떼어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쓰여지는 함수 n, 그래서 n 얘를 뭐한다? 반환. 네, 이렇게 해주면 됐죠? 그러면 네, 됐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요거잖아요. 이 함수잖아요. 그죠? 자, A는 이 함수, 그죠? 이렇게. B는 또 이 함수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A, B에 각각 들어가겠죠?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예, 금방 됐죠? 자, 똑같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응? 후문오리요? 여기. 예,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죠? 저도. 예, 됐고요. 자. 예,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자, 근데 아까 프로그램하고는, 그죠? 그래도, 이거였죠. 예, 요거. 예, 이 프로그램에 이 get underbar integer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므로써 굉장히 좀 효율적이 됐어요. 메인 함수에서 요거를, 그죠?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짧아졌죠? 이 메인 함수에는 많은 기능들을 넣으면서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처리하니까 이 많은 기능들을 들어가야 할 메인 함수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한눈에 파악하기 좋죠. 함수는
중복성을 막아줍니다. 이런 얘기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합을 구하는 예제죠. 똑같죠? 이 아까 그 맥스 자리 대신 얘를 넣은 거죠. 그죠? add라는 함수 두 개 받아서 이렇게 리턴 값은 꼭 변수가 아닌 수식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수식, 그죠? 수식도 이것도 같은 예제죠.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번엔 나는 큰 수인데 역받아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뭐죠? add, 그죠? add는 x 플러스 y 그래서 이거 합을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add 바꿔주고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합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라고는 큰 거니까 썸으로 합이니까 썸 그죠? 여기도 자, 빌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성공했네요. 자, 두정수 5 6 합은 11입니다. 나왔습니다. 잘 됐죠? 어때요? 좀 더 보기가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편해지죠. 메인 함수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분석하기가 좋죠. 이걸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그죠?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인수와 매개의 변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죠? 인수값이 매개의 변수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변수값이 실수로 정의된 함수에서 실수로 정수를 반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혹시? 정수가 실수형으로 형변환이 돼서 반환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정의됐잖아요. 더블 형태 실수로 정의했으면 여기에 맞춰줍니다. 들어갈 그릇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습을 할 건데요. 소수 찾기입니다. 소수. 주어진 숫자가 소수인지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넣었는데 이게 그죠? 소수인지 아닌지 그거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수라는 게 그런 거죠. 양의 정수 n이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게 바로 소수죠. 소수. 이런 거죠. 1, 2, 3, 5, 7. 1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눠지지 않잖아요. 야무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소수를 찾는 거를 is 언더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is 언더 prime이라고 함수 이름을 사용해서 작성해 보자고 하네요. 소수란 양의 정수 n이 소수라면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짜기 전에 요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정수를 입력했는데 이게 소수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만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자, 그럼 프로그램 짜기 전에는 항상 뭐 한다? 알고리즘을 짜야 되겠죠? 자, 이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아서 변수 n에 저장한다. 그죠? 자, 약수의 개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이 저장된 변수 n을 i로 1, 뭐 2, 나눠서, 그죠? 0인지 봅니다. 나머지가 0이면 약수의 개수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두 개, 즉 1로 나눴을 때, 그죠? 나오는 거랑 자기 자신으로 나눴을 때 0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소수인 거죠. 그죠? 더 나눠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증가시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n 나머지 연산 i, 그러니까 1, 2, 3, 4 해가지고 내가 지금 n이라는 입력수를 받은 것만큼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n 나머지 결국 n까지 해서 이때 나눠지는, 그죠? 0이 나왔던 게 두 번이냐, 이걸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이면 이게 소수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아닌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인 거야.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연산했을 때 한 번, 1 나머지 연산, 그죠? 나머지 연산했을 때 한 번, 자기 자신 n 나머지 연산했을 때 한 번 해서 두 번만 나오면 카운팅이 되면 이건 소수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17이면 17 나누기 1은 나머지 연산하면 0일 거고, 17 나머지 연산 17은 0, 두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하는 녀석들이 소수인 거죠. 이제 뭐 이해는 됐고,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짠. 그죠? 자, 우리가 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그죠? 판별하는 건 아까 그 폼은 돌려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s 언더바 prim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로 입력받는 부분도 함수로 한번 만들었네요. 이걸 우리가 함수의 원형정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메인 함수 위에다가 함수들을 쭉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이게 get 언더바 integer 함수를 위에 놨어요. 이거는 함수의 정의고, 이거를 위에 놓지 않고 이름만 이렇게 써놓고 메인 함수 뒤에 갖다 놓으면 뒤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 딱 보고 이런 함수들이 쓰였구나.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들어가서 이것들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자, 함수 위에 이렇게, 그죠? 함수 위에 이거 죄송합니다. 함수 위에 이렇게 함수를 메인 함수 위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수의 정의 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막 메인 함수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가 이걸 정의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빨리 메인 함수가 중요하잖아요. 메인 함수도 이게 분석하는 게. 그러면 여기는 이름만 남기자. 이렇게 헤더들만 이름들만 남기자. 그리고 요 실제 함수는 여기다 놓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 뒤로 갖고 가. 뒤에다 기술하고 여기는 단순히 이름만 이렇게 남겨놓자. 라고 하는 게 함수의 원형정의라고 합니다. 원형 정의.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죠. 이렇게 이름들만 쭉 세미콜론 대신 붙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테저 언더바 get 언더바 인테저 자꾸 인테저 생각을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름만
함수의 이름 형태 헤더 부분만 갖다 놓고 세미콜론 붙여놓은 걸 우리가 함수의 원형정의라고 하고요. 뒤로 다 뺐죠. 메인 함수 다음에 이렇게 다 뺀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한 다음에 기술을 이거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get underbar integer라는 거, 정수 입력 하나 봐서 반환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소수 구하는 거죠. 소수 구하기. 함수는 is under prime. 여기다 또 기술을 딱 했어요. 예. 요렇게 프로그램 해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함수의 정의, 함수의 원형 정의. 예, 이게 원형 정의입니다. 근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단어가.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빨리 분석해야 되니까 어떤 함수들이 있겠구나 이름만 갖고 추정하고 쭉 보고 필요하면 가서 밑에 이제 메인 함수 다음에 함수들을 쭉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integer n 자 처음부터 분석해 보죠. 샵 include standard out header integer is underbar prime integer 하는 게 함수의 원형 정의 integer get underbar integer void 입력이 없고요. 출력만 있는 오케이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쓰였구나. 자 메인 함수에 쓰였구나 라는 거고 메인 함수로 오니까 integer n과 result가 있고요. n에는 get underbar integer라는 게 우리가 알죠? 입력받는 거예요. 숫자 하나. 그럼 n으로 들어갈 거고 요 n을 그죠? is underbar prime이라는 요 함수를 통해 함수에 집어넣었어요. 인수죠. 인수. 그러면 이 함수가 상했죠. 그거에 대한 반환값이 result라는 것이 들어와서 result가 1이면은 소수입니다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결국 반환값은 이 is underbar prime이라는 거는 반환값을 리턴을 뭐 한다? 그죠? 요거 리턴을 1 또는 다른 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그래서 요 get underbar integer는 아실 거고 integer is underbar prime 그래서 n을 받아서 divisors라고 하네요. 나눈다는 거죠. 0 요 변수 초기화했어요. 0값 초기화했고 또한 i 그죠? 변수 선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폼은 돌려가지고 1부터 0부터 나눌 수 없으니까 1부터 그 입력받은 수까지 반복하면서 나눠주죠. n을 i 값으로 아까 그죠? 이게 요거였죠. 요거 그죠? 이 부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냐? 그러면 요 변수를 증가시킨다 1. 그래서 이거 포문을 다 돌고 나서 결과값 그죠? 2와 같냐라고 이렇게 그죠? 논리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논리식이니까 이거는 참 그죠? 1 아니면 0으로 리턴 되겠네요. 그래서 true 아니면 다른 수인 false. 아이고 false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절트가 1 아니면 또 0이 그래서 소수입니다. 소수 아닙니다. 라고 프로그램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호출되면 이렇게 자 또 여기 함수 호출되면 이리로 와서 이걸 수행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코딩을 하면요. 그것들을 코딩을 하면 이렇게 함수의 원형 정의를 하고요. is under prime과 get underbar integer라는 하고 똑같죠? 여기서 호출했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입력 받는 거죠. 그죠? 입력 받아서 n 값 들어갈 거고 여기서 이제 소수 찾기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죠. 그죠? 호수 찾기 그래서 아까 나눠서
이렇게 해서 true와 false로 찾아낸 결과값이 리턴돼서 리절트에 들어가겠죠. 예,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이렇게 메인 함수 밑에 이렇게, 그죠? 예, 이 함수들을 나열을 해주면,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함수의 정의고요. 여기는 원형 정의가 됩니다. 원형 정의. 예, 아까 그다음 여기는 정의죠. 예, 아이고. 아무튼, 예, 그리고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가지고 23. 그러면 23은 소수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됐대요. 실제로 한번 해보죠. 예, 실제로 이렇게. 네,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쭉 짜봤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23. 예, 이건 소수라고 종료됐죠. (23은) 당연하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숫자 15. 예, 소수가 아니죠. 15는 3 곱하기 5도 있죠. 예, 그렇게도 나눠지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함수의 원형 정의하는 방법, 그죠? 예, 그래서 메인 함수 밑에다가, 예, 이렇게 지금 함수들을 정의해 줬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는 이렇게 함수의 원형 정의를 하고,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느냐 뒤로 보내느냐 이 차이점이지, 이 같은 부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소수를 찾는 부분, 예, 이선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던 부분을 잘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예, 도전 문제입니다. 도전 문제. 자, 1부터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n 사이의 모든 소수를 찾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는 이 숫자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별했는데, 어떤 숫자가 딱 입력됐어요. 그러면 1부터 지금 입력받은 이 숫자 사이의 소수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소수 찾기는 is on the prime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찾아질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반복적인 1부터 n까지 반복적으로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하면 되죠. 뭘 돌리면 포문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제가 좀 해봤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수를 입력하셔야 해서 99 넣었어요. 그러면 1부터 99까지, 그죠? 있는 소수는 다 찾은 겁니다.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200을 넣든 정수를 입력하실 때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소수들을 다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함수는 있잖아요. 소수 찾는 함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수를 입력 받았어? 1부터 그 수까지 소수를 찾아내면 되죠. 포문 돌려서. 그죠? 힌트는 그거였죠? 자, 요게 과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짰죠? 요렇게 출력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게 과제입니다. 네. 장시간 함수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함수를 어떻게 이제 메인 위에 놓으면 이제 놓은 경우, 그 다음에 메인 위에 이름만 놓고 뒤로 이제 빼서 기술한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12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자, 도전 문제, 제가 드리는 교환의 30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도전 문제를 프로그램 하는 거죠. 그 내용은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사이의 모든 소수를 찾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예,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부터 내가 입력받은 수 n까지 폼을 돌려서 아까 is 언더바 prime이라는 함수가 소 찾는 함수니까 그거 하면 되겠죠? 예, 힌트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작성하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상문제 과제 관리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번 주는 사실 저번 주에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 이번 주는 다시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하루. 너무 이게 일주일씩 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늦고 느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하루 과제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를 드릴 거니까 꼭 늦지 않게 해주실 바랄게요.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